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서울시립대, 세종대, 숭실대, 숙명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설명을 맡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진학지원센터 전형분석팀 교사 화천고등학교 고도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숙명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대입전형 시행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학년도 대비 2026학년도에 어떤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수시 지원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숙명여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아주대학교 순서이고요. 숙명여자대학교는 용산 근처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화여자대학교와 쌍벽을 이루는 높은 여자대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25학년도, 2026학년도 수시 모집 변동사항인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큰 변동이 없습니다. 농어촌 학생과 특성화 고교 출신자 인원 변동이 한 명씩 있는 거, 그리고 수능 최저가 2합 6으로 살짝 완화되었다는 거, 이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고요. 교과에서 지역균형 선발에서 교과 반영 방법이 살짝 변경되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학생부 교과에서요. 교과 반영 방법이 아까 전에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래는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구분 없이 반영을 했었는데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이 80%, 진로 선택 과목을 20% 반영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반영 교과는 속체 등급이 없는 전 과목 반영했던 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고요. 어떤 게 또 바뀌었냐면요. 원래 진로 선택 과목 성취도 상위 3과목을 등급으로 변환해서 반영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반영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 중 성취도가 있는 전 과목을 등급으로 변환해서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원래 잘하는 거 3개만 봤었는데 올해는 성취도가 있는 A, B, C가 나오는 모든 과목들을 등급으로 변환해서 반영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점수의 변화가 조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원래는 4개 영역 중 2개 합 5였었는데 이제는 약학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학과 학부는 4개 영역 중에 2개 영역이 합 6 이내. 그러니까 하나가 조금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은 조금 더 상향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나머지 실기 세부 사항이 조금씩 다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숙명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자 처리 방법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논술, 실기, 실적 전형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강한 페널티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숙명인재, 소프트웨어, 기회균형 전형에서는 공동체 역량에서 최저점을 주고요.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학폭 조치사항 1에서 9호 기재자, 그러니까 서면사과 이런 거 했던 학생들도 아예 학교장 추천이 불가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있었으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른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공동체 역량이 최저점이 부여된다는 걸로 봤을 때 제 생각에는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들어가 있는 학생들은 숙명여자대학교를 쓰는 거를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숙명여자대학교 정도를 쓸 학생들이라면 이런 학교 폭력 같은 게 없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혹시라도 이러한 일이 있었다면 숙명여자대학교는 큰 페널티를 부여하기 때문에 수시 모집 지원 자체를 다른 학교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교과 전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학교장 추천을 꼭 해야 됩니다. 학교장 추천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셔서 학교장 추천을 받고 교과 전형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입결 상승 및 변동 가능 요인을 보시면요. 일단 상승 가능 요인이 뭐냐? 수능 최저 등급이 완화가 됐어요. 2합 5에서 2합 6이 됐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수능 최저 충족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2합 5였으면 하나 2등급, 하나 3등급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2합 6이 된다면 하나 3등급, 하나 3등급. 예를 들어서 영어 70점 맞아서 3등급 맞고 탐구 열심히 하나 해서 3등급 맞고 이렇게 하면 최저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봤을 때 내신 성적은 조금 더 향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점수 반영 방법이 조금 변화한 걸 아까 전에 알려드렸었는데 진로 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을 등급으로 변한 후 그래서 A면 1등급, 뭐 B면 5등급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그래서 등급으로 변한 후에 일반 교과와 같이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진로 선택 과목 전 과목을 등급으로 변한 후 반영 비율 20%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숙명여대 정도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 상위 3과목이 대부분 A였기 때문에 작년에 성적 산출을 했을 때, 그러니까 환산 등급을 봤을 때 점수가 굉장히 좀 높았을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다만 이번에 변했을 때 전 과목을 하기 때문에 혹시나 B가 한두 개 정도 있더라도 반영 비율 자체가 적어졌기 때문에 좀 불리함이 완화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혹시나 그 상위 3과목이 모두 A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절대 못 쓰는 이런 느낌이었다면 전 과목으로 바뀌었으니까 전 과목에서 B가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다 A라서 다 1등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굉장히 높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B 받는 학생들도 종종 있지 않을까. 그랬을 경우에는 성적이 조금은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거와 맞물려서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완화를 봤을 때는 그래도 크게 변화 없이 성적이 조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능 최저 등급 완화 때문에 내신 성적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다만 B등급이 한두 개 정도 있는 거는 크게 상관없이 성적이 얼추 작년 입결과 비슷하다면 지원을 해보는 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숙명 인재 면접형, 소프트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둘 다 똑같이 서류 심사 100%로 먼저 1000점으로 반영을 한 다음에 2단계에서 면접 점수가 40%, 400점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집 단위별 3배수를 뽑아서 면접 40%로 해서 이제 뽑는데요. 여기서 보셨을 때 반영 평가 항목이 진로 역량, 탐구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3가지를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로 적합성을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진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교과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탐구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교과의 학업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총 전체적인 학업 성적 그리고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심화 탐구를 했느냐 이런 내용을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성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십을 보여줬는가 아니면 어떠한 봉사 정신을 보여줬는가 협업이나 소통 영역이 뛰어난가 아닌가 이런 것을 확인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면 진로 역량이랑 탐구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이 450점, 탐구 역량이 350점이에요. 그래서 진로 역량이 조금 더 뛰어난 학생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면접은 수능 후에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류 기반 면접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40%가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40%는 진로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 진로 역량,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소통 능력 및 태도는 전반적으로 대부분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생기부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설명을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요소가 굉장히 크게 들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로 관련 내용, 그 다음에 학업 성적 획득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면접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면접 보는 거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본인이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고 그 했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다면
면접 준비 같은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 학교 관련 교과 선생님, 그리고 저희 진로진학센터 선생님들께서 충분히 연습할 수 있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연습하면 확실히 늘어나니까요. 면접 역량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면접 전형에도 지원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숙명 인재 면접 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뭐 자격이 있는 건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아니고 지원 자격만 충족한다면 지원할 수 있는데 숙명 인재 면접 전형이랑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간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소프트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과학이나 아니면 공학 관련된 학과에서만 뽑는 거니까 관련 진로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떤 것을 쓸지에 대해서는 수시를 지원하실 때 경쟁률이나 아니면 어떤 활동을 더 열심히 했느냐, 진로가 조금 더 첨단 과학 쪽과 관련이 있느냐, 아니면 전반적으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종합 전형에서요. 서류 기반 전형인데요. 앞에서 보시면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 특성화교구요 이쪽이 다 서류 전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면접이 없기 때문에 서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진로 역량, 여기서는 진로 역량이 400점, 탐구 역량이 450점, 공동체 역량이 150점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 역량보다는 진로 역량과 탐구 역량, 특히나 탐구 역량이 점수가 더 높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부를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 학업 성적이 조금 더 높고 진로 활동을 더 많이 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서류 기반 전형으로 쓰는 게 일반 전형으로 쓸까, 서류 기반 전형으로 쓸까, 둘 다 쓸 수 있다면 탐구 역량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 학업 성적이 조금 더 높은 학생들이 서류 기반으로 쓰는 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회균형 정원에도 농어촌이 들어가고 농어촌 정원 외에도 농어촌이 들어가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전형에 기회균형 전형만 있고 농어촌이 없는 경우에는 기회균형을 쓸 수밖에 없겠죠. 다만 둘 다 있는 경우에는 평가 요소들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경쟁률과 모집 인원을 고려해서 신청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 써야 돼요? 이런 생각 물어보신다면 경쟁률을 꼭 보고 어떤 걸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까? 작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 수시 내용을 봤을 때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서 성적이 조금 더 향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1점 중후반에서 2점 극초반이었었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다는 거,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당연히 유리한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A를 받은 학생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면 되겠죠. 다만 대부분 학생들이 이런 거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B가 한두 개 정도 있어도 B 때문에 떨어졌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수능 최저 2합 6을 맞추는 거죠. 2합 6이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영어 3, 탐구 3 이렇게 본인이 잘하는 과목 두 개를 3등급을 맞아서 최저를 맞춘다면 1점대 중후반, 2점대 극초반 학생들 합격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숙명인재,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진로 관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특히나 관련 활동들이 많은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2점 중반에서 3점대 초반 정도 되는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숙명여대도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의 사이 점수 갭이 큰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셔서 어떤 학과를 쓰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할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면접하는 거, 면접이 40%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면접은 준비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준비 열심히 하셔서 자신감을 가지고 이 점수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한번 지원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 다음에 서류 기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업 성적과 진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해서 생기부 내용이 알찬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공동체 역량보다는 학업 성적, 그다음에 진로 역량 이런 게 잘 되어 있는 학생들이 더 유리할 거고요. 일반고 기준으로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2점대 초중반에서 3점대 초반 학생. 이것도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에 따라서 성적이 차이가 조금 많이 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셔서 수시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1점대 중후반에서 3점대 초반 학생들이 노려보면 좋을 학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성신여자대학교고요. 성신여자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동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죠. 성신여자대학교. 이번에 변경 사항이 조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생활 우수자랑 자기주도 인재 이렇게 두 개로 뽑았었는데요. 이게 다 자기주도 인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두 가지였던 학생부 종합전형이 하나로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생활 우수자가 폐지되었고 자기주도 인재로 통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통합이 되면서 또 달라진 게 뭐냐면 2단계 면접 비율이 30%에서 40%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더욱더 중요한 전형이 됐어요. 그래서 면접 전형이 많이 중요해졌다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은 똑같은데 전형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1단계, 2단계 이렇게 서류 및 면접이 있었는데 서류 100%로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전형에서 서류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개월 내신 성적이 조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도 좀 잘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은 크게 유의미하게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이 신경 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에서요. 모집 인원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세종대랑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는 전공 선발이 189명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전공 선발을 교과 지역 균형자로 사범대랑 간호학과만 뽑습니다. 34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 교과로 뽑는 학생들이 확 줄었어요. 작년에 무전공 선발했던 인원들은 그대로 가는데 전공 선발했던 학생들이 확 줄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과로 뽑는 인원수가 줄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범대와 간호학과는 인원수가 그렇게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만 다른 학과들은 교과 전형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이 전공 선발은 없어졌고 무전공 선발로 이렇게 인원만 뽑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무전공 선발에서도 자유전공 같은 경우에는요. 계열 상관없이 나중에 그 학과를 선택이 가능하고 유형 2 첨단 분야 전공이나 예체능 전공 같은 경우에는 관련 전공들만 계열 내 학과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합전형에서요. 자연과학대학이랑 공과대학, IT융합대학 모집 인원이 대량으로 증가했습니다. 보시면 574명에서 660명으로 늘어났는데 여기 학과 이름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첨단, 신소재, 자연과학, 공과 이런 대학들이거든요. 인원들이 확실히 7명에서 8명, 9명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AI 융합학부 같은 경우에는 18명이나 증가했죠. 이런 것 같은 거를 잘 확인하셔서 인원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할까요? 성적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종합전형이지만 학업 성적이 조금은 내신 성적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예체능 실기 전형 인원이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대부분 인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디자인과는 뽑는 인원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학과 같은 경우, 공예과 같은 경우 크게 많이 뽑는 학생들을 크게 많이 뽑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준비하고 있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동사항을 잘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역균형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체크포인트 보시면요. 입결 상승이랑 변동 요인을 좀 볼게요. 상승 가능 요인은 뭐냐면 전체적인 인원이 줄었죠. 무전공 선발만 하고 전공 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성적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변동 가능 요인을 보시면 인기학과 전공 선발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상위권 인기학과를 가고 싶었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율전공으로 넘어가서 상위권 인기학과 입결보다는 그 자율전공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학교장 추천 당연히 필수고요.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교과 전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은 국영수 탐구 영역 탐구 영역 상위 한 개 과목에서 두 개 합 7입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높을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입결이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다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만 모집 인원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살짝은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보통 내신 성적은 높은데 최저가 잘 안 나온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이 교과 전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비슷하게 쓰지 않을까 예측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면접 점수가 증가했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평가가 40%로 늘어났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면접이 더 중요해졌다. 면접 준비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면접 전형 같은 경우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이 생기부 활동 열심히 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했다 이런 학생들은 주변 선생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수 있고 저희 진로진학 센터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모의 면접 같은 거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면접 전형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면접 전형 써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사범대는 평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모집 단위는 그냥 공동체 역량이었다면 사범대학은 그것이 교직 적성 인성, 교직 인적성이 평가 단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했냐 안 했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래서 관련 활동들을 사범대의 관련 활동들을 교육 관련 활동들을 꾸준히 해왔다. 그리고 성실하고 리더십도 보여줬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2단계 면접 평가에서도 보면요. 일반 모집 단위에서는 진로 역량이 70%입니다. 그래서 자기 관련 학과에 관해서 학교 활동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으면 면접에서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학업 역량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그 교과 내용을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심화 탐구한 내용에 대해서 이걸 진짜 했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탐구했는지 이런 거를 물어볼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진로 역량이 더 크기 때문에 진로 관련 활동을 많이 했던 학생들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면접에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진로 역량이 50%, 학업 역량이 30%, 교직 인적성이 20%가 들어가요. 그래서 교직과 관련해서 자신의 교육관이라든지 교육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볼 어떠한 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범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교직 인적성도 물어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이 40%로 늘어났기 때문에 성적 자체는 그러니까 내신 성적 자체는 조금 하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종합 기회균형 전형에서는요. 진로 역량이 30%고 학업 역량이 50%가 됩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이 더 뛰어난 학생들,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특히나 기회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없어졌기 때문에 등급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특히나 거기다가 학업 역량을 더 많이 본다고 했으니까 성적 향상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그 내신 성적이 조금 많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면접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학업 역량이 평가의 50% 입결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지원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성신여자대학교 작년 입결과 올해 바뀐 내용들 이런 거를 총합해서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지 좀 요약을 해봤는데요.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무전공 학과만 뽑기 때문에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점 초반에서 2점대 중반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2합 7을 맞출 수 있는 학생이어야 되고요. 전공 선택은 간호학과랑 사범대만 있기 때문에 아직 가고 싶은 학과가 명확하지 않다. 근데 내가 내신도 잘 나오고 최저도 이 정도 맞출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이 쓰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최저겠죠. 그래서 끝까지 최저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기주도 인재 같은 경우에는 면접형이기 때문에 생기부에 진로 관련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일반고 기준 내신 평균이 한 2점 초중반에서 3점 초중반 학생들이 쓰면 좋을 것 같고요. 면접하는 거 자신감 있는 학생한테 쓰라고 여기 써놨지만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면 여러분들 다 면접을 잘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 내가 원하는 학과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활동이 있는 학생들은 면접 전형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범대에는 교직 인적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래 교육 관련 학과를 가려던 학생들이 아니고 다른 학과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사범대 쪽을 써보고 싶다 하는 학생들은 조금 불리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고요. 자, 기회균형은 이제 서류형으로 바뀌었죠. 원래 면접이 있었는데 완전 서류형으로 바뀌면서 학업 역량을 뛰어난 학생을 뽑는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학업 성적이 좋고 학업 역량이 뛰어난 일반고 기준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작년 같은 경우는 2점 초중반에서 3점 초반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2점 초중반에서 2점 후반 이 정도까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2점 초중반에서 3점 초반 학생들 한번 써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성신여자대학교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번에는 다음 그 학교는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인서울 학교는 아니고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과대학이라든지 의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들은 또 심리학과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성적이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시 모집이 인원이 증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에는 증가했고요.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소했고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은 감소했고 첨단 융합인재 전형은 증가를 했고요. 학생부 종합은 또 증가를 했고요. 그냥 특성화 고등을 위한 지식자 전형 요거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고른기회 1 전형 증가, 학생부 종합 고른기회 2 전형도 증가했고 대신에 논술 전형이 조금 감소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좀 잘 보셔야 될 것은요. 의대가 30명이 감소했어요. 작년에는 원래 다 의대를 굉장히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올해 의대가 30명이 감소했습니다. 다만 교과 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3명 늘었고요. 에이스 전형으로 뽑는 학생이 23명 줄어들었고 논술로 뽑는 학생이 1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로 뽑는 학생들은 늘어났고 종합 전형이나 논술로 뽑는 학생들은 많이 감소가 되었다. 이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이 2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입격률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교과 전형에서 7명, 에이스 전형으로 10명, 고른기회 1 전형 2명, 고른기회 2 전형 1명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걸로 봐서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은 입결이 조금은 하강하지 않을까. 아니면 오히려 이렇게 많아진 것 때문에 경쟁률은 좀 더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나머지는 몇몇 변동이 있지만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주요 변경 사항에서 뭐가 있냐면 학교 폭력 조치 사항이 전체 전형에 다 반영된다는 거, 요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과에서 교과 계산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 그래서 진로 선택 교과 반영수가 바뀌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에서 의학과를 선발합니다. 그래서 교과 전형으로 의대를 뽑는다는 거,
최저 기준은 4과목 평균 등급 합 6 이내. 탐구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확인해 주시고요. 국방 IT 우수인재 1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었다는 거. 요거는 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 반영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요 파란색 화살표가 오기 이전이 이제 2025학년도고 파란색 화살표 이후가 2026학년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래는 총점 환산 등급 방법이요. 교과별 평균 등급을 산출한 다음에 이거를 반영 교과수로 나눠서 총점 100점으로 했었는데 그냥 답원과 같이 2025학년도 답원과 같이 교과 점수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선택 과목이요. 상위 3개 과목에서 상위 5개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수한 진로 선택 과목이 5개 이하인 경우에는 모두 반영한다는 것으로 바뀌었고요. 진로 과목이 3개에서 5개로 늘어나는 건데 이거는 큰 차이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총점 환산을 하지 않고 평균 등급 산출해서 그대로 사용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크게 차이점이 없을 것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학교 폭력 조치 사항 반영되는 건요. 이제 교과 전형이나 논술 수사 전형에서는 감점 기준이 있어서 감점이 이렇게 되고요. 종합 전형 전체에서는 조치사항에 대해서 감점 기준이 있는데 서류 평가에서 전 역량에서 최저점을 주느냐, 해당 영역, 공동체 역량만 최저점을 주느냐, 해당 없음이냐 이런 거를 서류 평가를 한 후에 이렇게 반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뭐 서면 사과 같은 게 나왔으면 뭐 해당이 없음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고교 추천을 먼저 보시면요. 교과 전형을 먼저 보시면 의학과가 교과 전형에 진입했다는 게 가장 큰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의학과 제외하고는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에서 과탐, 사탐은 한 과목, 2개 영역 합 5 이내고요. 다만 국영수와 탐구 2개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1개 이렇게 본 학생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러니까 아주대학교를 쓰려는 학생들은 수능을 볼 때 탐구를 2과목 다 모두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탐구 당연한 거지만 탐구 2개 과목만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없고요. 자, 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 평균, 특히나 과탐, 사탐 중 2개 과목 평균까지 해서 2과목을 다 평균 내서 등급합이 2 이내여야 됩니다. 자, 탐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개 과목 모두 응시해야 되고요. 의학과는요. 탐구 2과목 평균을요. 반올림이나 절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 1등급 나오고 하나 2등급 나오면 1.5등급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진로 과목 상위 5개로 변형했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모두 A인 학생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학교장 추천도 필수입니다. 다만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 고교 추천 전형을 쓰고자 하는 학생들은 학교장 추천을 지원해서 고교 추천 교과 전형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종합 전형인데요. 에이스 전형과 창의 융합 인재 전형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역량이 더 뛰어난지 이거를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1단계에서 3배수 선발하는데 의학과와 약학과는 최저학력 충족자 대상 3배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이 충족된 학생들 중에서 3배수로 뽑는 거고요.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령과가 100%에서 그냥 3배수를 뽑습니다. 2단계에서는 면접이 30%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에이스 전형과 고른기계 전형 1, 2 같은 경우에는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요. 물론 공동체 역량이 조금 덜 들어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30% 내외로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창의 융합 인재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각형 인재라고 하죠.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활동들도 많이 했고 이런 걸 다 뽐낼 수 있다. 이런 학생들은 아주 에이스 전형으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특정 과목을 정말 잘하고 특정 과목에 관련 특히나 창의융합인재 전형으로 뽑는 학과에 자기가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학교 생활을 했고 그다음에 교과 성적이 높다 하는 학생들은 뭐 공동체 역량이 조금 낮더라도 창의융합인재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학에 굉장히 막 집중하고 다수 탐구를 했고 다양한 조별 활동 같은 건 좀 잘 못했지만 탐구를 열심히 했다. 이런 학생들은 창의융합인재로 쓰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가 항목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교과 성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로 역량 같은 경우에는 진로 관련 활동들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도전을 했느냐, 참여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동체 역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인성 부분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가는요. 배점이 서류 신뢰도,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했던 거 진짜로 했니?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 이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다고? 이거 정말 했나? 이거 내가 물어봤을 때 너가 대답할 수 있어? 이런 거를 크게 많이 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이나 태도가 20점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면접 태도가 올바르냐 이런 것을 20%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자기가 했던 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이 30%뭐 앞서 나왔던 다른 학교의 뭐 40%, 50%보다는 조금 낮은 퍼센티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이 30%면 굉장히 큰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면접 준비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임선생님, 관련 교과 선생님, 그리고 진로진학센터에서 하는 모의 면접 같은 거 열심히 참여하셔서 참여하시고 면접 도와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면접 준비를 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학교 생활 열심히 했던 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시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면접 전형을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면접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정말. 자, 그래서 앞선 내용을 바탕으로 작년도 입시 결과와 올해 수시 전형 바탕으로 어떤 학생들이 쓰면 좋을지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먼저 고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는요.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이 작년 입결해서 봤을 때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2합 5를 맞출 수 있는 학생이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 2합 5가 쉽지 않은 점수예요. 그래서 최저가 잘 나오는 학생이면 이 고교 추천 전형을 쓰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의학과에서도 고교 추천이 3명 생겼기 때문에 본인이 내신 성적이 뭐 1.00에 가깝고 최저 4합 6을 맞출 수 있다 하는 학생들은 의학과를 써보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아주대학교 대학병원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교 병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적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진로 선택 과목을 5과목을 늘렸기 때문에 그 5개 과목이 다 A인 학생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에이스 전형, 그 다음에 기회균형 전형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 생활 전반을 열심히 해낸 학생. 그래서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했고 내가 학업 능력도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진로 역량도 어느 정도 있고 공동체 역량도 보여줄 수 있는 생기부를 가지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하게 육각형 인재라고 하죠. 그런 인재에 내가 가깝다 하는 학생들은 에이스 전형을 쓰는 것이 그리고 기회균형 전형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학과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점대 중반에서 3점대 중반. 여기서도 뭐 인기학과나 비인기학과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면접 준비 꼭 필요하고요. 비인기학과의 경우 3점대 후반인 학과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회균형 전형이 에이스 전형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학생들이 에이스 전형 성적보다
더 성적이 높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참고해서 경쟁률도 보시고 지원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창의융합인재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에 진로 관련 내용 그리고 학업 관련 내용 이런 게 관련 학과와 연관해서 잘 써 있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과에 따라서 내신 주요 교과 평균은 2점대 중반에서 2점대 후반인데 특히나 과학교과 그리고 과학탐구를 열심히 했던 학생들 이런 학생들은 창의융합 인재로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당연히 면접 준비가 꼭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준비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진로진학센터 선생님들과 모의 면접 준비를 해서 준비하면 충분히 잘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면접 못해요. 이래서 안 쓰기보다는 자신이 학교에서 관련 활동을 열심히 했다면 종합전형 잘 쓰셔갖고 면접 준비 잘해서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요 세 가지 대학교들을 다 살펴봤고요. 9월 달에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잘 지원을 하셔서 꼭 원하는 학교 다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개 학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